이제 그 대부분 보면 우리 이제 저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우리 당이 시민들 진짜 아픔을 느끼는 곳에 민원이 있는 곳에 잘 안 갔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왜 시민들 눈물을 흘릴 때 같이 가주지 못했나 이래갖고 초선 때부터 저는 그래서 이제 무슨 시민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무슨 이렇게 민원이 있을 때 이런데 다 쫓아다녔어요. 우리 파주시 의회가 이제 15명인데 네. 그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제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었나. 그러면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제약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고 또 의결로서 예산 심의 현안도 있는데 네. 그거를 제약하는 거는 그 시민들을 제약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은 없애야 된다는 건 당위성은 다 누구나 동감을 하죠. 근데 방법론에서 좀 너무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창호 의원님은 네. 파주시에서 재선을 하신 의원님이시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시민들이 뽑아주셨으니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라고 또 뽑아주시지 않았겠죠. 네. 재선이시라서 전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나 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할 수 있고 네. 또 추가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네. 많죠. 많고 또 하나는 초선 때는 열정적으로 진짜 이렇게 덤벼들어서 했는데 지금 내가 하면 조금 용감했다 이런 생각도 있고 알지도 못하고 덤볐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의정 생활하는데 좀 노련미가 있어졌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정치적인 또 물론 고려도 이제 하게 되고 또 초선 의원들한테 또 조금은 모범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또 그래서 또 저도 초선일 때 몰르면 가서 이제 물어보고 이랬는데 초선 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지난 1년 동안 많이 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파주시도 청년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셨죠, 이번에. 그렇죠. 예, 지금 초선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청년 의원들 많죠. 지난 1년 동안 이제 예결위를 하고 제가 이제 또 다시 이제 1년 다시 예결위원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 하면서 초선 의원들을 3분 오고 또 저하고 그래서 거의 저 안건 있을 때 남아서 10시, 11시까지 막 이렇게 공부하고 스스로 이제 들여다보고 자료 검토하고 이랬는데 근데 그분들하고 사실은 나머지 공부 4인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저는 소신이 항상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이 사람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안 해도 한 번쯤은 보고 가야 한다 이런 주의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안건별로 한 번씩은 보고 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듣고 또 이제 초선 의원님 열정적인 분들은 또 이게 뭔가 하고 또 이제 또 검토하다 보니까 듣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저녁도 먹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열정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의회에 발을 들여놨지만은 이 청년 의원들은 제가 갖지 못한 패기가 있어요. 열정도 크고. 그래서 잘한다 제가 항상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 의회가 이제 15명인데 네.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재선 의원들은 뭐 당을 떠나서 이렇게 좀 노련미 있게 좀 하고 또 이제 초선 의원들은 열정적으로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조화가면서 역동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우리 최창호 의원님께서 네. 5분 발언 네. 하셨어요. 지금 여기 우리는 이제 파주시는 이제 8대 의회거든요. 민선 8기인데 그 출발하자마자 이제 뭐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뭐 공무원 노조 쪽에서도 이제 막 얘기가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법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면은 의원이 자료 제출하고 좀 무리수가 있어도 그거를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 의정 활동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고 사실 5분 발언한 적도 있었고 또 이번에도 이제 문제는 집행부에서 네. 뭐 우리가 뭐 경찰이 아니라 수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제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었나?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제약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고 또 의결로서 예산 심의 현안도 있는데 네. 그거를 제약하는 거는 그 시민들을 제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제가 어느 저기 제보회의에서 이제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그러니까 오늘 이번 10월달 임시회의가 10월 4일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13일날 끝났는데 네. 한 달 전 거의 한 달 전이에요.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하고 학교장 명의로 그 성매매 직결지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달라. 그러면 성명서를 내고 서명서를 전달하겠다. 파주시의회하고 경찰서에. 그러면서 거기에 예산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내용이.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이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추경이 올라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일인데 한 달 전에 그 서명지가 그런 내용으로 돌았거든요. 그리고서는 진짜 10월 4일 날 본회의 전에 와서 학부모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관내 그 학교 학부모들이 그 서명지를 우리한테 전달했어요. 그런 거로서 봤을 땐 이게 누군가 이거 미리 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또 지역신문 취재에서는 공무원 이름이 그러니까 그 서명을 독려하는 문서를 기한했던 교사가 딱 지명을 해서 누구다 이렇게 전화가 왔었다. 정식 문서도 없이 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을 동원해서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자기들 의지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안 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를 예, 하셨고 진상조사를 또 요구하셨어요. 예. 김경일 시장님한테. 네, 네. 그러면은 이전 그 시장님과의 이전 관계나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저희 의회 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정당을 떠나서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성매매 직결지 예산 관련해서도 전에도 전액 삭감은 처음에도 전액 삭감했었대요. 8대 들어와서 그 김경일 시장님이 1호 결제다 이래갖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 7월 1일 우리 8대가 시작을 해서 임기가 올해 이제 7월 한 6월 말이 30날이 1년이에요. 네. 임기. 근데 우리가 이제 파주시 의회는 예결위원회를 1년씩 끊어서 하기로 했어요.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당 그 의원님이 그 예결위원장을 했고, 지금 이제 15명 중에서 의장님 빼고 7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양쪽 정당이. 그래서 한 번은 예결위원장 만든 당이 3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닌 쪽이 4명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요번에는 이제 지난번에는 사실 이제 지난 6월 30일까지는 우리가 3명이었어요. 근데도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를 해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사유가 있긴 하지만은 네네.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한마디로 시장하고 소통이 안 됐다 이런 걸로 다 해서 사실은 그 삭감안에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좀 소통이 좀 너무 적지 않나.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 집행부하고 우리 저 파주시의회하고 쌍도 맞춰 이제 바퀴가 진짜 2개가 있어야 굴러가는데 한쪽에서만 자꾸 자기들 주장만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지역이든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네. 그럼 의원님이 원하는 진상조사의 구체적인 방향과 기대 결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은 공직자가 이런데 그 물론 이제 자기 업무를 추진하려고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 넘지 말아야 될 공직자로서의 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물론 뭐 시장님이 지시해서 했다 뭐 이럴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자기가 뭐 열정이 넘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공직자가 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단체를 동원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무력화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의회의 권한을.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이런 선례를 두면 다른 공무원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는 안 되고 또 이제 시장
집행부 소속은 이제 감사관실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잘못된 거는 시정해라 이런 얘기죠.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럼 예산안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데 삭감시킨 거야? 궁금할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나 이제 특히 이제 뭐 시민들 생활에 뭐 연결돼 있는 많은 사업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삭감된 거는 그 용적불지 성매매 직결지인데 사실은 그 성매매 직결지 1호 결제라고는 이제 시장님 그러셨지만 그런 커다란 그 사업을 하려면은 그런 일을 하려면은 사실은 의회하고 소통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전혀 없었고 또 하나는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나. 다른데 보통 6년, 7년, 10년씩 걸리는 일을 1년 안에 단기간에 또 성과를 내겠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성매매 직결지에서 그 종사자들은 그 법률상 피해자예요, 무조건. 근데 여성 인권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화가 없이 다른데 전주나 이런 예를 보면은 네. 서서히 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는 반대를 안 했겠습니까? 전주라고 그렇죠. 똑같죠. 반발하고 똑같이 그랬는데 그거를 분위기를 서서히 맞춰가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너무 급작스럽게 점령군처럼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더 반발하고.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는 또 이제 또 불상사납도 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삭감한 거는 그 순찰 예산이 올라왔고 네네. 6천만 원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저도 그렇게 하라고는 그랬는데 이제 성매매 직결지에 그 건물을 매입해서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제 매입하려고 그러는 건물보다는 옛날에 그 인신매매가 있었고 탈출하지 못하게 돼 있는 네네. 구조고 이런 건물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런 건물을 사서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해라.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사는 건물은 그렇지는 않은데 좀 그거는 좀 이제 구조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물론 들어가 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그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그렇고 그런데 5억에 사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4억 5천에 사고 5천만 원 리모델링해서 일단 사무실로 쓰겠다 이래.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건물을 사라고 지난 예산 때도 얘기를 했는데 검토를 못했던 게 또 하나는 거기가 현재 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매입가를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할 때 감정평가로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협의 매수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협의 매수를 해서 하면은 이제 그 재개발 쪽에 또 잘 아시는 우리 의원님이 그거는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최근 거래가 기준지가가 된대요. 근데 만약에 비싸게 만약에 그게 산 거다 이렇게 되면은 재개발하는데 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른데 대부분 보면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재개발을 해서 아예 그쪽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끝에는. 근데 이제 여기는 문제는 이미 재개발 조합이 결성돼 있고 지금 이제 뭐 재개발이 금방 쉽게 가진 않잖아요. 뭐 보통 10년은 걸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서서히 가는 중에 이제 우리가 끼어드는 게 됐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 재산권에 대해서 좀 부장을 하고 사실은 없애야 된다는 건 당위성은 다 누구나 동감을 하죠. 방법론에서 좀 너무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건물을 매입해서 4억 5천에 매입해서 5천만 원 돼서 리모델링 한다는 거 그거는 좀 더 재개발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주변 여건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건물은 아니니까 좀 더 검토해봐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6천만 원 순찰 예산은 압박성이 있어요. 그게 예산을 세워줬었어요 추경 때 세워줬는데 원래 인원을 3명만 순찰을 시키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6명을 해갖고 그 예산을 다 써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또 올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한테 심을 올렸던 3명보다 더 써서 없는 거를 가지고 우리 보고 또 예산을 또 만들어 달라 이래야 되니까 그 전체액은 안 된다 그래갖고 반감을 전액은 아니고 네. 일부 삭감을 했고 네. 5분 발언에는 네. 해체라고 돼 있고 네. 네. 시청에서는 폐쇄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그 차이는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차이는 뭘까요? 폐쇄라고 그러면은 이제 있는 걸 그냥 무조건 막아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냥 없애는 거예요, 강제로. 없애는데 저는 이제 해체라는 얘기를 쓰는 게 이제 그 전주 선미촌 그 해체 사례를 그 논문을 보고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해체라고 쓰는데 이 직결지가 이제 미군 6.25 이제 이후에 미군이 여기 이제 진주하면서 이제 흑인구역, 그다음에 가운데는 백인구역, 그다음에 요 갭을 건너는 한국인구역 이렇게 성매매 직결지 그 미군 기지촌 이게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전에 지금 성매매 방지법 말고 윤락행위 방지법이 있었거든요. 그 윤락행위 방지법을 적용하면서도 뭐 이렇게 용주골, 파주의 용주골, 뭐 어디 서울에 어디 저 한마디로 이제 계속 예로 드는 전주의 선미촌 뭐 이런데 그런 예외 구역을 둔 데가 있어요. 104개인가 그래요. 그게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정부에서 그냥 묵인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성매매 직결지에 종사자 여성들도 있고 업주들도 있고 하다못해 세탁소도 있고 네. 그다음에 미용실도 있고 맞아요. 식당도 그다음에 있고. 옷가게도 있고 막 이렇게 주변이 연결이 돼 있어요. 하다못해 거기에 식사하는데 뭐 채소를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지역 경제가 거기에 이렇게 종속이 돼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확 없애버리면은 이 사람들 거기서 지금 사는 주민들 물론 이제 이 성매매가 불법적인 거고 여성 인권 유린의 그 현장이지만은 여태까지 수십 년 벌써 6.25 이후에 70년 됐잖아요. 그 고착화되어 있는 거를 이걸 해체를 해놔 하나하나 분리해서 해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없애 그러면 이 여성들 종사자들도 그냥 딱 나 안 해 그리고 딱 이렇게 손 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도 또 하나는 그만뒀을 때 어떻게 먹고 살 거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그 방향의 사업 뭐 직업을 갖도록 그런 준비 기간도 있어야 되고 나쁘다고 해서 한 번에 딱 없앤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돼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문제 이런 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폐쇄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지만 네네. 해체는 서서히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가 되게 그렇게 해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6, 7년이 걸리는 거예요. 시민들도 당연히 없어지는 건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해를 이제 우리도 이제 못 시킨 면도 있긴 하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아무튼 그 시민들한테도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도 또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집행부의 그 목소리보다는 우리가 아무래도 적죠. 그리고 이제 이 15명의 의원 중에서도 이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홍보 쪽으로 계속 이걸 또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대항해서 뭐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좀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파주는 예. 문화가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도시산업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가 문화도시로 정착을 해가는 데 있어서 네. 발전이 더 될 것 같아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주 전체 이렇게 보면은 문화유적도 많고 역사유적도 많고 또 하나는 그 조선시대 기호학파의 원류가 파주예요. 율곡 이희 선생님, 네, 네. 우계성원 선생님, 구봉송익필 선생님. 그 세 분이 그 성리학에 대해서 논한 게 35년을 편지를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게 삼현수관이라고 아마 제가 알기는 그 삼성 리움박물관의 보물로 되어 있을 텐데 친필로다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성리학에 대해서 논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편지를 그 구봉송익필 선생 아드님이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래갖고 율곡 이희 선생님의 친필, 뭐 우계성원 선생님의 친필 이런 게 많지 않은데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그 책에서. 그래서 그 조선 성리학의 이제 그 기호학파의 원류가 파주고 파주에서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조선 마렵까지 그 시대 정신으로 계속 내려간 거거든요. 그 정신이.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문화 역사 자원이 하도 많아서 이거 사실은 저도 이게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엮어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엮어냈으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도시산업 쪽은 우리 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교육국이 그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안건은 이제 그쪽에서 다뤄지는데 사실 저도 이 파주가 고향이고 여기서 계속 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5분 발언도 그런 것도 주로 하고 뭐 역사 자원 활용하자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타까운 건 7대 쪽에도 저 그냥 예산까지 확 삭감할까 막 이런 적이도 있었는데 이비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가계통이 됐어요. 이제 최근에. 그게 6.25 때 1953년도에 그 미군들이 이제 전쟁 물자 수송 때문에 지었는데 그게 최신 공법으로다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전쟁 기간 중에도 1년 만에 완공한 게 지금 5년이 더 걸리도록 완공이 못 된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이렇게 이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아버지들이 6.25 때 목숨 걸고 진짜 전쟁통에 다리를 건설하면서 뭐 북진 통일, 뭐 시 같은 거 막 이런 게 써놓은 게 있어요. 옛날 이제 지금도 가면 절에 가면 기와불사 여기다 이렇게 네네. 글씨 써갖고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그럼 이게 안 바래잖아. 네.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잘 보존하자. 차라리 옆에다 새로 하나 난 놓고 이거는 지금 저 철원 가면 승일교 있잖아요. 네. 승일교가 옛날 다리는 보존하고 옆에 다시 다리를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관광 자원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 받아들이질 않아서 지금도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게 너무나 파주에 많고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런데 그걸 좀 어떻게 잘 엮어냈으면 좋겠다. 이제 요번에 그 이제 5분 발언을 하면서도 이제 서두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항상 제가 그 용주골 그 성매매 직결지 해체에 대한 발언을 할 때는 항상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해체하는 거 맞다. 누구도 그건 반대하지 않는다. 저부터도 그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성급하게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체 과정이 참 복잡하고 지난해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성매매 종사자들이 여성 인권을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은 지금 없는 거예요. 순찰 들어가고 뭐 여행길 걷고 올 때 여행길 특히 걷기 올 때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동물원의 원숭이냐 이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요. 그 학부모예요. 그 종사자들이. 근데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 내 얼굴이 알려지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나도 파주에 사는데 옆집에서 여태 몰랐는데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인권이거든요. 그것도 인권인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잘못됐던 게 공무원이 물론 이제 정황 증거로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은 해당 그 지역의 그 파주읍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그 성매매 직결지 관련해서 반대 서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서명지가 결과적으로 이제 왔는데 일반 시민들이는 잘 알지 못하는 예결위가 한 달 후에 있다는 것까지 거기에 있거든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하겠다 이러면 정황증거상으로 미리 그럼 받아서 그날 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들한테 압력을 좀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파주시에 본회의 전날, 그날 당일 아침에 와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달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얘네들이 아이들까지 서명이 있어요. 그 서명지에 많은 애들이 몇 장이 돼요, 그게. 근데 이거 사실은 비교육적이잖아요. 아무리 학부모는 성인으로서 없애야 한다 그러지만 아직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아이들한테까지 가서 그 서명을 받아서 했다는 건 그거는 참 잘못됐다고 보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절차적으로 이걸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게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의원들의 그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분 발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거죠. 또 이제 공직자가 그렇게 아무리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열정적으로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도 그런 절차를 그렇게 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의원들 간에 충분히 자유로운 토론이 되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의원들이 선출직이잖아요. 네. 시민들이 와서 뭐라고 막 그러면은 사실 심리적인 압박을 받거든요. 맞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유로운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약을 자꾸 가하려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건 아니다. 자발적으로 와야지. 이번에는 공무원이 개입된 정황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미리 그걸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서명했던 대표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아, 통화를 했는데 한번 찾아뵙고 싶다 그래서 아니 그럼 그분들도 시민이야 제 지역군 아니더라도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의회 임시회의 기간 끝나고 만나 뵙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 뵐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만나 뵙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가 또 저희들은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제 그 제기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의원님 네. 재선이신데 네. 초선과 재선 이제 오시면서 가장 내가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 파주시를 위해서 잘한 것 같아. 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자랑. 자랑할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대부분 보면 우리 이제 저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우리 당이 시민들 진짜 아픔을 느끼는 곳에 민원이 있는 곳에 잘 안 갔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왜 시민들 눈물을 흘릴 때 같이 가주지 못했나 이래갖고 초선 때부터 저는 그래서 이제 무슨 시민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무슨 이렇게 민원이 있을 때 이런데 다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보면 뭐 물론 투표할 때 뭐 저한테 표를 줬든지 안 줬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당선됐으면 파주 시민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도 저는 별로 가리지 않아요. 그런 거. 저는 지역구도 별로 안 가리는데 그런데 그래서 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었던. 물론 성과가 없었던 것도 있고 조금 있었던 것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런 거에 조금 좀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쓴소리도 많이 한 시장님께 전임 시장님도 그렇고 쓴소리도 많이 했는데 뭐 다 잘했어요 하는 것보다 이런 걸 한번 돌아보고 가세요 이렇게 의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이렇게 심적으로 제약받지 않고 그냥 뭐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거 뭐 이런 게 참 그래도 뭐 잘했으면 잘했다고 그럴까. 진짜 파주시의 진짜 보수시네요. 네. 네. 파주를 지켜내는. 네. 아무튼 앞으로도 어떤 분이든지 그 이제 시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파주시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면 뭐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이제 더 이제 빠뜨렸던 건데 그 성매매 직결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또 갖는 거는 그분들이 거기 종사자들이 맨 처음에 탄원서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의회는 탄원서를 접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 그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소개하는 의견이 있어야 돼요. 내 의견을 써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탄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 지역군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의회에서 토론해서 뭐 접수를 하거나 안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해서 상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이런 데 주거나 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의견을 파주시 쪽에다 이제 이렇게 개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그래 이 사람들이 제일 진짜 어렵고 어려운데 거쳐서 진짜 여기까지 와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의견도 들어줘야겠다 이런 이제 물론 이제 그 성매매 직결지 시청에서 이제 폐쇄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반발로 다 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또 그 의견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해서 좀 예산이나 뭐 이런 행정적인 집행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도면 우리가 이제 의견 표명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뭐 듣든 안 듣든 그거는 이제 집행부 또 판단해서 하겠죠. 그 자체를 거부를 했어요. 접수 자체를. 집행부 의견은 아예 그 접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안타까운 게 왜 시민의 목소리를 접수를 못하게 하느냐는 그런 것. 물론 이제 여기에 정당 배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한데 무조건 범법자로 보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 관련해서 5분 발언도 이제 하고 그럴 때도 그 논문을 보고 하고 또 요번에는 또 이제 관련되지만은 또 절차적인 것 때문에 또 이렇게 5분 발언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의원들은 저는 약자들을 대변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쪽에 그 최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종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 앞으로 성매매 직결지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지원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좀 더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났다고 그래서
그 삶을 제대로 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파주시에서도 뭐 방향이 틀린 거는 아닌데 방법이 조금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추진이 돼서 네. 원하시는 결과로 네. 모든 시민들이 좋은 네, 그럼 결과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네. 기원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